사주팔자에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누군가한테 진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외면했던 기억.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왔는데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 다시는 마음 안 준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나 혼자 살아야겠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키워드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사주에서 십신 혹은 십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도 비견과 겁재, 이 두 개는 특히나 사람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는 건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상처받고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길도 내 중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 기운을 무기로 바꿔낸 사람들도 많아요. 한때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무너졌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사람과 함께 부를 이루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저는 지난 10년간 사주를 상담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신이라고도 하는 십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주의 핵심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자신의 사주팔자를 통해 진짜 잠재력과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직접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제 철학이고 이 채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견과 겁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 장단점, 잘 쓰는 타이밍과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 기운을 돈과 성장으로 연결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에서 벗어나 사람을 통해 도약하는 인생을 직접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견과 겁재를 설명하면 비견은 일간과 완전히 같은 글자, 나와 같고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존재, 또 하나의 나, 즉 동료이자 동지예요. 겁재,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글자, 나와 닮았지만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 자극자이자 경쟁자예요. 비견이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겁재는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기운이 많다는 건 당신이 타인을 통해 성장하도록 설계된 사주라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생, 그리고 그 연결된 그 사람을 통해 기회도 위기도 함께 겪는 인생이죠. 그럼 내 사주팔자에 비견겁재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8글자 사주팔자가 떠요. 사주팔자 8글자는 당신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당신의 성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수많은 선택지가 담긴 인생의 설명서에 가까워요. 그 중에서 위쪽 4글자 천간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일간과 같은 글자가 있으면 비견,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면 겁재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간목 일간이면 간목이 또 있다면 비견, 을목이 있다면 겁재예요. 비견은 이 일간과 똑같은 글자, 나와 완전히 같은 성질과 방향성을 가진 또 하나의 나인 거죠. 한자로는 어깨를 견준다는 뜻으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 같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처럼 말이죠. 또 하나 핵심 글자 겁재는 조금 달라요. 오행은 나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글자죠. 한자로는 재물을 위협한다는 뜻 때문에 예전에는 흉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무서운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겁재는 나와 비슷하지만 나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경쟁자 또는 성장을 이끄는 타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 비견겁재가 많다는 건 사람을 나처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많은 분들은 사람에게 잘 베풀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정리하면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 겁재는 나를 자극하는 타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많다는 건 당신이 사람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겁재를 도둑놈이라고만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귀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비견과 겁재가 사주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운으로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재물을 잃기도 하죠. 이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운이에요. 비견 겁재는 운이 좋을 때는 사람을 만나서 기회를 잡지만 운이 나쁠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겁재라도 때로는 귀인이 되고 때로는 도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의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만세력을 볼게요. 사주팔자에서 일간과 월지를 한 기둥으로 묶어 운의 계절, 즉 나의 삶이 어느 절기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이는 같아도 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갑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기준점은 갑자년이 됩니다.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사람은 60년이 한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년은 1984년이죠. 40년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멀어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럼 60년의 반은 30년이죠. 갑자년의 30년 후는 갑오년 2014년이 돼요. 그럼 이분의 삶에서 운은 갑자년과 갑오년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주를 넣어서 찾아보세요. 그럼 자신의 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의 1년 24절기가 사람의 인생 60년의 흐름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자연 운명학이에요. 당신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각각 15년씩 존재합니다. 비견겁재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 계절의 흐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계절에 서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절을 알면 겁재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연민의 마음이 많아요.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특히 사주팔자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더 많이 주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늘 주는 만큼 받는 곳이 아니죠. 특히 인생의 봄 시기에는 이 특성이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진심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인복이 없나? 왜 늘 배신당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온 힘을 다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상사가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배신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비견겁재 사주가 자신의 운에서 봄의 시기에 흔히 겪는 패턴이에요. 이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지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 아시죠? 정말 거짓말 같은 놀라운 반전은 바로 다음 계절에 시작됩니다. 여름부터는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진심들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사람 덕을 보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예전에 밥값을 내던 내가 이제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돼요. 특히 비견겁재 사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함께 일하며 시너지를 내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해 팀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로 이어지고 사업가라면 혼자 움직이는 대신 여럿이 함께 돈을 벌고 나누고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견겁재가 리더, 관리자, 창업가로 변모하고 혼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비견겁재는 사람을 통해 흐르는 운이고 그 흐름이 막혔을 때는 괴로움, 고통이 되지만 흐름이 열리면 모든 성과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서 있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비견과 겁재는 종종 내 돈을 나눠야 하고 빼앗아가는 흉신으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 내 삶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사주인 거죠. 당신의 운이 지금 혹시 봄을 살고 있어 사람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손해만 보고 나의 노력과 진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평가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과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봄의 시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실력을 쌓고 내공을 다지며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평생 지금 같을까봐 불안해할 필요 절대 없어요. 1년의 봄은 꽃이 피어서 화려하게 빛날 것 같지만 사실은 꽃은 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쌀이니까요. 이제 새싹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남아서 가을의 결실을 얻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운의 흐름은 시계의 초침이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람을 통해 얻는 정말로 아주 큰 보상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반대로 현재 당신의 운이 가을이라면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성과도 잘 나고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는 말들도 들려오죠. 이 시기에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쉬워요. 실제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변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인정도 받았고 자존감도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엔 매너리즘, 자기 과신이라는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잘 풀려. 나는 뭔가 특별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사람들 덕분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특히 비견 겁재가 강한 사주를 가진 분이라면 사람을 통해 성장했고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을 너무 믿고 너무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시기로 찾아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은 안 변할 거라고, 자신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이 가을 운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깊이 빠지기 쉬워요. 고통의 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이 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범의 고난과 추위를 버텨본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조금은 알게 되고 그 덕분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죠. 반면에 고난 없이 바로 가을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느슨해지고 결국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지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가을이 길게 지속되는 것 같아도 자연의 이치처럼 반드시 계절은 바뀝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을에 더욱 겸손해지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내 사주를 안다는 것은 지금의 흐름을 알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겁재는 도둑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돕는 사람, 당신의 돈을 굴리는 회전력, 그리고 당신을 깨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삶의 나침판이지만 그 나침판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는 당신의 몫이죠. 지금이 봄이라면 길고 긴 시작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 싫어, 안 할래 하면 거기서 당신의 능력은 멈추는 것.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게 봄의 본질이에요. 당신의 운이 여름이라면 내 편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한여름 땡볕을 견뎌내야 가을에 수확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정을 불태우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세상이 당신 편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면 수확의 때, 봄부터 시작한 것들이 결실이 되는 시기이죠. 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다지고 여름의 땡볕을 견디며 내공을 쌓았다면 반드시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 잘 쉬어가야 해요. 가을의 결실을 잘 보존해야 기나긴 겨울을 무난히 날 수 있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몸이 아플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운은 흐릅니다. 흐름을 읽으면 운은 반드시 당신 편이 돼요. 그리고 당신의 사주에 있는 비견과 겁재는 흉한 기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통해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겁재가 강한 분들 중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겁재는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더 깊이 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타고났으니까요. 그 능력을 피해 다니지 말고 제대로 길러서 사용하세요. 그때 당신의 운은 사람을 통해 성공하는 운으로 바뀔 겁니다.